네, 화요일에 명인들의 복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자, 연일 이어서 이제 9월 들어서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또 코스피가 계속 신고가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장세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에 이어서 좀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연결지어서 제가 좀 드려야 될 거리들이 굉장히 좀 많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 또 좋은 내용을 이야기할 때가 또 기분 좋잖아요. 한번 이야기를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오늘 장세와 기존 9월 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올라왔던 어제까지의 장세는 사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하루를 놓고 보면 이제 두 개 종목이 다 했어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입니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장 같은 경우는 실제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분들,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분들 두 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두 개의 형태의 투자를 선택하신 분들 제외하고는 그다지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매력도를 많이 못 느끼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장세입니다. 관련된 내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보면서 제가 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지도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보게 되면 양시장이 완전히 갈렸죠.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플러스 1.24. 그중에 코스피 100, 그러니까 고시총 종목들 같은 경우는 플러스 1.92. 그러니까 완전 초고시총주들이 오늘 시장을 다 이끌었다 정도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사이에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합이죠. 지금 마이너스예요. 코스닥은 안 움직였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개별 종목들로 구분을 지어서 보자라면 지금 상승 종목 숫자가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하락 종목 숫자를 보게 되면 1500개 정도가 돼요. 자, 요상하죠. 네, 요상할 거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까지 증시가 굉장히 좋았던 형태와 좀 다른 점은 이 지점이에요. 상승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코스피를 끌어올린 건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소수기 때문에 시장 전반 상황을 보게 되면 오늘은 사실 특정 몇 가지 섹터 제외하고는 좀 빠졌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이상할 바가 없습니다. 그 지점을 돌이켜보면은 어제까지의 증시와 좀 차이가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업종 차트를 좀 놓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코스닥을 같이 놓고 좀 볼게요. 자, 모양만 보면 정말 예뻐요. 그죠? 9월 들어와서 쭉쭉쭉쭉 우상향 나오고 있습니다. 쭉쭉쭉쭉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 랠리의 중심에 있는 건 당연하겠지만 지수기 때문에 이제 고시총주들이죠. 그래서 딱 두 개로 이제 압축이 됩니다. 어떻게 압축이 되는가 보게 되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누구나 아시는 부분인데 삼전 하이닉스가 시총 상위에 엄청나게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그럼 반도체 펀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알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고시총주들도 있긴 합니다만 주력이 이제 바이오, 2차 전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지수 랠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체감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구나. 대표적으로 반도체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가고 있죠.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한번 볼게요. 헬스케어로 놓고 보겠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물론 반도체 대비해서는 다소 좀 흐릿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있겠죠. 이 차이가 날 겁니다. 어떤 측면이냐? 이 대표적인 세 개 업종이에요. 물론 지금은 조방원, 산업재 라인이라든지 소비재 라인, 또 증권 지주사 이런 쪽도 주도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일단 고시총 라인 대표적인 세 개입니다. 그럼 내가 어디 쪽을 많이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차이가 날 겁니다. 왜 지수가 올라가는데 내 건 안 가죠? 라고 평가를 한다라면은 어디 타겟이냐, 내가 어디를 많이 들고 있냐, 내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즌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업종 쏠림 장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지금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쏠려 있는 형태인데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코스닥 거래대금의 절반을 잡아먹었죠. 다른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이런 구조를 띄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거고 9월 이후의 상승에서는 내가 들고 있는 쪽이 어디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구성하려는 그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많이 드렸던
대표적인 업종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조방원 라인 중에 이제 원전 라인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쪽 구성이 좀 되어져 있던 분들은 지금 같은 증시를 그대로 좀 누리고 있는 형태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 지수만 보면은 다 좋아야 되는데 왜 내 건 안 좋지 하는 거는 뭐 어떤 섹터냐에 따라 좀 갈렸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방식의 시장이 구성이 될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시장이 바뀔까요에 대한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또 하나의 과도기적인 내용도 많이 함의하고 있기 때문인 건데 그런 지점은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제가 이 과도기적인 측면이고 변곡에 대한 형태를 이야기 드리고자 하냐면 자, 여러분들 제가 많이 가져왔던 ADR입니다. 드디어 100 레벨로 올라왔어요. 코스피도 107, 코스닥도 102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그럼 각각 어떻게 지금 차트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제가 거의 한 달 정도 지금 ADR을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 이번 과매도 구간에서도 올라갑니다. 업종 세팅만 잘 돼 있으면 계좌가 상당히 편안해지는 구간이죠. 근데 지금이 딱 100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5대5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상승 종목수가 5개면 총 10개 중에 하락 종목수가 5개 되는 구간까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장은 방향성이 나뉠 겁니다. 어떻게 나뉠 거냐? 다시 과매수 구간 120 이상으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과매도 구간으로 내려갈 거냐에 대한 과도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지수 차트만 놓고 보면 너무나도 좋아요라고 될 수 있지만 업종을 나눠보니까 실제로 좋은 사람 따로 안 좋은 사람 따로고요. 그리고 시장 전체에 대한 지금 플로우, 상승 하락 종목수 개수를 토대로 평가하는 ADR을 보게 되니까 5대5로 나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정해지는 재료들이 이번 주에 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켜봐야 되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이번 주 매크로 지표들입니다. 다른 거는 볼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미 다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뭐 CPI, PPI 다 이야기 드렸었고 PCE 지표라든지 고용도 다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마지막 관문 남았죠. 지금 이제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로 점치고 있고 뭐 운 좋으면 B컷도 가능하다 이런 의견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우선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건 거의 결정이 났고 이제 이후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앞으로 FOMC에서 이 금리의 동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만약에 뭐 B컷이 나오게 되면은 생각보다 증시는 뜨겁게 반응할 수 있겠지만 이제 한 번이나 우리가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표현하는 한 번이나에 그친다라면은 앞으로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하반기에 금리를 몇 번 더 내릴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내년까지 본다라면 금리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토대로 해서 이 금리라는 키워드가 시장을 뜨겁게 장악할 수도 있고 또는 차갑게 식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변곡 구간에서 잘못 판단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베팅이 같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 드리고자 하는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같이 봤었던 다시 반도체 차트를 좀 보고요. 코덱스, 바이오 이 두 가지가 저는 지금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어떤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 여기서 사야 되는가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반도체 더 가나요? 지금 바이오 좋은 거 알겠어요, 전문가님. 바이오 더 가나요? 이 형태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금리에 대한 키워드가 뜨거워지는 시장이 나오면 사실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이 한번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더 갈 수 있어요. 바이오는 지금 올라갔다가 쉬어가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게 또 쏩니다. 근데 반대로요. 얘가 조금 사그라드는 코멘트와 함께 시장에서 금리 영향도가 좀 빠져나간다. 네, 그럼 차익이 나옵니다. 이렇게 내려오겠죠. 여기서 사셔야 됩니다. 사셔야 돼요. 요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금리 스탠스는 어차피 우리가 금리의 결정을 100% 예측하는 건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괜히 예측하면서 가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하나는 금리 스탠스는 그때그때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럼 이번에 결정되는 것 정도는 이미 데이터 값이 다 도출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겠지만 이 이후에 차익이 좀 나왔을 때 잘못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게 끝났다. 여기서 이게 좀 내려오니까 끝났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담으셔야 돼요, 없는 분들. 그래서 뭐 저야 이미 이전부터 이렇게 담아왔기 때문에 이게 ETF 기준 그리고 지수 기준에서는 많이 안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근데 개별주들 입장에서는 이미 막 70%대, 네, 80%대 이렇게 수익률이 잡히죠. 이건 거의 당연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잡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거 내려왔을 때 더 담으시던지 그냥 두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포괄적인 의견이에요. 기업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반기 재료 타겟으로 들고 가던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료 발현 이전에 좀 매도하는 게 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재료 발현, 재료 타겟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수치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접근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정 나와도 그냥 뭐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별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를 미리 시나리오 안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이번 금리 결정 이후의 변곡은 쉽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거를 이제 대입까지 하고 하나씩 살펴봐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좀 제한적이어서 이 정도 코멘트만 시장 얘기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오늘 또 뜨거웠던 주제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복귀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 지금 SMR 원전 기업들이 굉장히 뜨겁죠. 특히나 이 장중으로 좀 보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부터 자, 이 얘기는 하나씩 플로우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전 기업은 제가 워낙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과거부터 들었던 분들이 좀 유리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현대건설. 시공 들어가는 기업들 중에서는 국내에서는 탑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한전기술이라든지 기자재로 들어가면 BHI나 오늘 좋았던 보성파워텍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오늘자로 해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 원전 기업들이 지금까지 좀 눌려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원전 끝났다. 아니면 원전 지금 가격이 너무 좋다. 제가 결론 말씀드리면요. 가격 너무 좋다고 보셔야 돼요. 물론 두산에너빌리티는 고가 횡보기 때문에 가격 좋다라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조정이 거의 없어요. 가격 조정이. 근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격 매력도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형태로 이해하시는 게 지금 좋습니다. 왜 그런가를 하나씩 설명드릴 건데 자, 보면요. 오늘 노이즈 붙었던 거는 이제 SMR의 이제 리포트들.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에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이 많이 포함된 리포트들이 발행되면서 그랬던 건데 이전의 내용을 보면 원전이 밀렸었어요. 밀렸을 때 가장 많은 이야기가 정부에서 나온 코멘트였습니다. 왜 어떤 코멘트들이 있었냐? 일단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게 있죠. 원전 지으려면 15년 걸리는데 당장의 전력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이 듣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원전 사실 15년 안 걸리죠. 최근에 지었던 국내 원전들, 최근이라고 해도 좀 거리가 있지만 국내 원전들 기준으로 해도 한 7년 정도 사이클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카라 원전 같은 경우는 진행했을 때 시공 기간만 놓으면 5, 6년밖에 안 돼요. 인허가 기간이 좀 길어가지고 7, 8년 잡혔던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한 10년으로 이렇게 걸렸지만 중요한 거는 15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건 팩트 체크 잠깐 하고 가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원전 기업들이 막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얘네 지금 실적으로 올라왔을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그럼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건 어디서 좋아진다라는 얘기일까요? 글로벌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 벌거벗은 종목사라는 프로그램에서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 두산에너빌리티 하나만 좀 놓고 판단을 해볼게요. 우리가 당시에 두산에너빌리티 가격이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였습니다. 제 기억에 17,000원대 방송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드렸던 이야기는 이런 거였어요. 글로벌의 에너지 인식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좋답니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국내 노이즈를 가지고 원전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좋을 게 별로 없어요. 왜? 대통령의 이제 말 한마디를 토대로 해서 나왔던 것도 원전 15년 걸리니까 못 지어. 우리 재생에너지 해서 빨리빨리 전력 공급해야 돼. 타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원전을 더욱더 많이 최대한 더 짓는다 하더라도 제한적입니다. 면적도 좀 작고요.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올라갔던 이유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국내에 더 진내만해로 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엔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들, 그리고 글로벌에서 진행하는 원전들의 수주를 얼마큼 가져올 거냐. 그리고 추가로
SMR에 대한 파이입니다. 참고로 SMR은 인허가까지 포함해도 5년 안 걸립니다. 예. 첫 삽뜨기 전에 인허가부터 이제 원전을 돌리는 날까지 해서 5년 안 걸립니다. 그만큼 금방 끝나는 작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변화폭이 있는가를 가지고 원전을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가격이 매력적이네, 아니면 이 내려가고 있는 게 끝났네가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개 방송에서 제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노래를 불렀죠. 저는 이 마찬가지의 뷰를 지금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내려와야 제가 좀 매력적으로 볼 것 같은데 잘 안 내려와요, 이 친구가. 그래서 원전 기업들 중에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는 기업들로 보시되 좀 빠져있는 기업들은 관심 있게 체크하자. 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은 뭐 좋은 내용이 많았죠. 뭐 추가로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자면 지금 EU에서 소송이 있었어요. 어떤 소송이냐? 오늘자 뉴스입니다. 친환경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뭐를? 원전을. 친환경으로 볼 거냐?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특히나 유럽에 있는 에너지 시장 같은 경우는 신재생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재생에너지가 지금은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고, 신재생이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탈원전 정책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원전 기업들이 들어갈 때 친재생 평가를, 그러니까 친환경 평가를 받게 되면 보조금 지급이 됩니다. 많이 들어본 구조죠, 사업 구조.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메리트 있는 사업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해당 국가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형태니까요. 이게 인정받았어요. 실제로 지금 EU에서는 EU 집행위와 그리고 오스트리아 간에 소송이 있었고, 집행위가 원전이 친환경이다라는 주장을 했고 실제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글로벌의 많은 국가들, 서유럽 국가들, 뭐 동유럽 국가들은 이미 시작했고요. 다 원전을 짓겠답니다. 짓겠다. 지금 끝까지 버티던 게 이제 독일이었죠. 독일 같은 경우도 정부가 바뀌면서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직 대형 원전에 대한 인허가는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SMR은 곧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원전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글로벌 동향이 바뀌지 않는 한.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지료가 있었던 게 미스터 블루를 포함해서 콘텐츠 기업들, 웹툰 기업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죠.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대표 기업만 보겠습니다. 제가 테마주들을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일단 살펴만 좀 드리면 일단 미스터 블루입니다. 오늘 상한가 들어갔어요. 이 재료를 좀 세게 받았는데 이 콘텐츠 기업들, 웹툰 기업들 같은 경우 이 디즈니가 네이버 웹툰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나오자마자 네이버 웹툰은요 사실 더 좀 대단해요. 장무 시간에서 58% 올라갑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네이버 웹툰이에요. 네, 명칭만 다릅니다. 지금 58.82. 좀 어마어마하죠. 막대 상승을 지금 만들어냈고, 이 이야기가 그대로 국내에 좀 이어지면서 국내 콘텐츠 기업들 그리고 웹툰 기업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일단 재료 자체는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웹툰 산업이라든지 콘텐츠 산업은 점점점 디테일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IP 비즈니스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캐릭터를 출연시킬 것인가, 그 캐릭터가 어떤 브랜드의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형태가 됐는데, 그럼 제가 이 기사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같이 봅시다. 자, 디즈니 컴퍼니와 진행하는 이제 캐릭터들, IP들, 마블, 스타워즈, 픽사, 어마어마하죠. 뭐 20세기 스튜디오도 있고요. 중요 IP들을 이제 네이버 웹툰과 합작해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재료 자체는 네이버 웹툰한테 굉장히 좋은 재료가 맞고,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도 턴어라운드가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이를 토대로 해서 국내 움직이는 기업들은 조금 조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 바로 들어가니까 이제 아무래도 차트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게 볼 거예요. 근데 이게 일주일 안 갈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두는 영역입니다. 왜요? 차트 거래의 기준이 되는 상한가, 대장주 상한가가 발생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실 텐데, 트레이딩 일주일 안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은 여기서 이제 내일 갭 좀 뜨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분봉상 먹고 나오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이런 거 잘 못 하시는 분들 있죠.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 미스터 블루와는 큰 연관성을 지니기가 어렵습니다. 일주일 가는 테마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짧게 끝내는 것 정도로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자, 이제 좀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사실 저는 가장 좀 많이 강조드리는 게 이제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와 가장 잘 맞물려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지금도 계속 바이오 기업들의 신고가 랠리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랠리다 보니까 변동성도 굉장히 크죠. 바이오 기업들. 근데 주요 기업들, 주요 키워드들 중에서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예요. 하나씩 좀 말씀드릴 건데 지금 일동제약이 임상 1상 탑라인 발표하잖아요. 이거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참 많이 올라왔어요. 탑라인이 이제 9월 말에 발표될 겁니다. 일상 탑라인이라는 건 이제 경구용. 이 경구용은 실제로 이제 탑라인 발표된 기업 자체가 글로벌에 몇 개 없어요. 아이고. 자, 경구용 타겟입니다. 지금 일동제약이 하고 있는 게. 근데 이 경구용 같은 경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일상이잖아요. 어차피 안전성, 유효성입니다. 그러면 안전성이야 거의 뭐 괜찮게 나올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자, 유효성 얼마나 나올 거냐입니다. 들고 있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이 종목. 유효성이 지금 일상에서 좋은 성과가 나왔던 게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일라이릴리. 많으니까 일라이만 쓸게요. 일라이릴리가 이제 오포글리프론을 출시했고 6%대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4주를 경과했을 때 경구용을 먹고 얼마나 감량이 되느냐인데 6%대 제 기억으로는 6.3%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포글리프론이에요. 지금 삼상 통과해서 상용 앞두고 있죠. 자, 그리고 로슈입니다. 로슈는 지금 임상 진행 중인데 얘네가 지금 나온 데이터에선 제일 좋아요. 7.3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닌데요. 경구용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제일 좋잖아요. 맞아요.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경구용 중에선 제일 데이터가 좋아요. 근데 이상에서 지금 쫄딱망에서 쭉 내려갔죠, 주가가. 그래서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이제 8점대 초반까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상에서 결과값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빼고 이 3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2개 기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글로벌 탑 티어급을 보여주려면 지금 고용량이기 때문에 8점대 초반 나오면은 대성공입니다. 여기까지 사실 안 바래도 돼요. 어디까지 가면은 성공으로 볼 수 있냐? 로슈가 보여주고 있는 지금 임상하고 있는 7.3. 이 레벨만 유지해도 일동제약은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타겟으로 해서 모멘텀으로만 우상향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말은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방에서 이야기 드릴 땐 여기에요. 이 올라간 날. 그리고 다음날 조정받을 때 이때 이야기 드린 거예요. 많이 올라갔죠. 좀 챙겨놓고 보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됩니다. 왜? 이제 9월 말 돼가지고 결과값이 나오게 되면 실제로 이제 변동성 속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사실 7점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의견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은 바이오의 결과는 사실 100%에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라면 거래를 할 때 이제 슬슬 9월 말 전에 한 번 정도 챙겨놓고 나중에 좀 더 주고 사더라도 수익을 챙겨놓는 게 좋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대표적인 일동제약 같은 기업 그리고 똑같이 비만 치료제 기업이라고 보면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 다 주요 키워드 속에 있습니다. 지금 자막 보면은 키워드 나가고 있죠. 제가 이 자리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많이 얘기 드렸던 게 ADC 타겟, 비만 타겟, 이중항체 타겟 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쪽 타겟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데이터 값이 조금만 비빌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같이 협업하는 기업들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바이오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조정 단계 기다리시면 또 다른 기회가 올 겁니다. 물론 지금 방금 얘기 드린 일동제약은 좀 빼고요. 여기는 이제 탑라인 발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재료 남은 기업들은 계속 바이오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금리 인하 이후에 단기 차익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때가 저는 적극적인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오늘 시간상 이 정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명인들의 복귀 이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인사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근우였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